네, 안녕하세요. 투자의 해답을 찾아가는 멘토의 투자노트 금요일을 맡고 있는 윤세벽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파랗게 물든 시장을 보시고 굉장히 처참하다 이런 반응들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시장을 바라보면서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던 그런 악재들이 결국에는 패닉셀로 돌아오지 않았었나, 그렇게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흐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수를 밑으로 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텼던 종목들도 있는 반면에 처참하게 무너진 종목들, 특히나 SK 하이닉스 좀 솔직히 말을 잇지 못하겠다, 그런 수준까지 10% 가까운 그런 하락폭을 보여주었는데 삼성전자도 버텨주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라던가 현대차 6월, 7월 굉장히 괜찮았던 흐름들을 뒤로 하고서 이제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의문도 들게 하지만 저는 지금 시장을 돌아보면서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한 가지 유념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언제나 하락장에서는 기회가 찾아온다라고는 합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 정말로 제대로 된 기회일까? 지수를 이겨내는 종목들이 정말로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황을 잠깐 짧게나마 브리핑을 드리자면은 코스피는 2,700포인트가 무너졌습니다. 지켜줄 거라고 믿었었던 이런 흐름들이 어저께는 그래도 괜찮았었죠.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밀린 이유는 결국에는 미국 증시의 영향이, 그 여파가 우리나라 증시에도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스갯소리로 진짜 숙제를 안 해왔던 학생이 있는데 앞에서 좀 더 대들었다가, 선생님한테 대들었다가 좀 더 두들겨 맞은 그런 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시가 좀 맞나 싶긴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밀릴 이유가 있었었나? 라고 돌이켜보지만 그래도 미국 증시의 여파 굉장히 큰 흐름에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780포인트가 무너진 코스닥 언제 반등할 거야? 라는 이런 의구심도 많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잠깐 돌이켜봐서 지금 미국 증시의 상황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월봉으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다가 6월 달까지 상승을 해주다가 7월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위아래 꼬리를 길게 달아주는, 어떻게 본다라면 약간 도지 형태를 만들어 놨는데, 그런 이후에 8월 들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렇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만약에 이 지지 라인이 오늘 밤 무너진다라면은 정말 패닉 셀이 오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조심스러운 견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18,500포인트 이 부분이 무너진다라면은 저는 쉽지 않은 증시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나 아니면 유럽 증시, 일본 지수가 올라갈 때 우리는 따라가지도 못했습니다. 커플링 현상이 일어나지도 못한 상황에서 밀려줬었는데, 과연 이렇게 하락을 할 때 그동안 많이 못 올라갔었던 우리나라 증시가 같이 하락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게 되게 웃긴 게도 증시는 상승할 때는 제대로 못 따라가 주면서 하락할 때는 또 두들겨 맞습니다.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인데, 미국 지수, 그러니까 나스닥 100 지수의 선물 동향이 지금 18,500포인트가 이탈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17,200포인트, 그러니까 1,200포인트 이상 하락이 올 수도 있다. 엠파락으로 지금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좀 반등이 나와주면서 다음 주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장 흐름을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낙관할 수만은 없는 시장 상황이다 라고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최근 변동성의 원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트럼프, 해리슨 지금 치고받고 있는데, 대선 레이스 결과에 따라서 증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느 쪽으로 자금이 쏠려야 되는지 이런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AI로 지금 그동안 증시를 하드캐리해왔던 이런 부분들이 반납을 해놓고 있고,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시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엔비디아가 정말로 지금 뭐 110불, 원래 한 140불까지 갔던 이런 엔비디아의 주가가 거침없던 이 레이스를 펼쳤던 엔비디아의 주가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 7월 달에 어느 정도 되돌림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어저께 그냥 쭉 밀어버렸습니다. 10% 가까이 밀려버리면서 엔비디아가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메타에서는 추가적으로 AI에 대한 그 확실한 좀 투자 그런 컨퍼런스 콜 이런 것들도 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여기서 수혜를 받고 올라가줘야 되는 상황에서 밀려버렸다라는 거는 시사하는 바가 좀 적지 않아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여파를 두들겨 맞고 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굉장히 괜찮았었던 6, 7월의 흐름을 완전히 찬물을 끼워 얹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분화된 그런 이유들을 제가 잠시 쉬었다가 말씀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속상한 하루였지 않나라고 다시금 돌이켜보게 만드는데 미국 증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랑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글로벌의 큰 흐름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미국 증시를 꼭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지금의 하락장이 시작이 되는 건가?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요인들이 지난 시간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이 매크로를 뚫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나라 증시의 파워가 있을 것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지금 대변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 뭐 밸류업이라던가 이런 정책적인 그런 수혜들이 가능할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 저는 그 방향성이 조금은 힘이 좀 약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의 상황을 좀 돌이켜 보면은 결국에는 정시의 불확실성 요것이 가장 대두되고 있지 않나. 큰 자금들이 메이저들의 자금들이 어디로 쏠릴 것인가 아직 불확실성의 안개 속을 걷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증시를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달러가 강했습니다. 너무도 강했던 달러가 약세로 전환을 했다. 뭐 엔화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엔캐리 자금이 이탈을 한다. 뭐 이런 이슈들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투자자분들이 이 부분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결국에서는 연준에서 금리 인하 이슈가 결국에는 9월 내지는 뭐 10월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결국에 인하는 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과연 그 금리가 과연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당연히 미국을 따라서 내려간다. 그러면은 엔달러 강세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결론적으로는 말씀을 드려서 달러가 어느 정도 약해지긴 할 거예요. 근데 둔화 속도가 결국에 얼마나 지속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 증시에서 여파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부분들은 생각을 꼭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I 매출의 불확실성
요거가 좀 주요 화두인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엔비디아를 빗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엔비디아의 매출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적 기반으로 올라가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벌써 선반영이 됐고 그러면서 밀리는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메타에서도 분명히 방향성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엔비디아가 밀렸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증시에 우호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으로 반도체 쪽으로 그렇게 좋지 못한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여기에서 주도 섹터가 지금 부재하죠. 그동안 하드캐리를 해왔던 뭐 바이오라던가 이런 쪽은 그 여파가 좀 덜한 것 같지만 그래도 주도 섹터의 부재 속에서 저는 테마성으로 이제는 오늘 같은 경우 뭐 게임주라던가 엔터주, 희비는 엇갈렸지만 이런 종목들이 지금 순환매가 돌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테마적으로 굉장히 증시가 난이도가 높아졌다. 결국에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개 속이다. 장기 투자하시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시장에 참여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난이도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걸 버텨야 될지 혹은 쭉 끌고 가야 될지 근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8월 달을 맞이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좀 힘들지만 버텨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지금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해놓으셨던 분들이라면은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무언가를 매수해라 혹은 어떤 종목을 추천드린다라는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지금은 현금이 가장 현금 비중을 높여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 이슈도 있고 경기 침체 우려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어떻게 자금들이 흘러가고 있는지 봤었을 때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거 중동의 지역들의 확대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렇다라면 유가가 튀어야 되거든요. 근데 유가도 튀지를 않았어요. 올라와야 되는데 유가도 다시 다운이 된다. 뭔가 이거 좀 언밸런스가 좀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이상하게 흘러간다라는 거는 이게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확대 요인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한다? 뭐 트럼프가 된다라면 강력하게 이런 부분들을 뭐 밀고 나가겠다라고 했었는데 이러면서 지금 테마성으로 제가 아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뭐 재건 테마주라던가 아니면은 기계 이쪽 관련해서 좀 아니면은 지금 좀 조용한 뭐 농식품 관련해가지고 식품 관련주 이쪽들도 수급이 쏠릴 수가 있어요. 근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장기 투자 관점으로 지금 만약에 섣부르게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큰 코 다칠 수 있는 그런 시장 흐름이다. 대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테마가 지금 저는 보이지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대만 방위비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죠. 그렇다라면은 방산 쪽은 어떨까라고 봤었을 때 방산은 좀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전에 처음 방송에서 방산을 얘기해서 좋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외 불확실성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버텨주는 그런 섹터는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국제적으로 지금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가 되고 있다 이런 우려감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약화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미국은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를 대응할 때도 미국 증시를 한 번쯤 돌이켜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크게 밀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 증시도 여파를 맞아가지고 이렇게 2,700포인트를 붕괴를 시켰는데 원래라면은 미국에서 지표들이 발표가 될 때 지표값이 안 좋으면은 원래라면은 지수가 떨어지는 게 맞겠죠. 근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지수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동안의 상황들 돌이켜 보면은 그렇게 원래 지표가 안 좋으면은 오히려 금리 인하할 거야라는 식으로 해석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약간 엇박의 느낌을 보여줬다라면은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지표가 안 좋으니까 제조업 지수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지수가 밀려버렸다라는 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벌써 선반영이 다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부터는 지표가 안 좋을 수 있을 때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더 부각이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단편적으로 어저께 하루만을 놓고 보면 안 되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이 미국이 지금 굳건하게 버텼었던 그런 저소득층, 뭐 경기 부진 이런 것들의 이슈가 결국에 지갑은 닫히고 있다라고 저도 미국에 있는 누나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 연착륙, 경착륙 글쎄요. 저는 지금 상황이 좀 좋지는 않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똑같은 말만 반복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제조업은 이미 글로벌 둔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AI에 좀 어느 정도 붐을 타고 올라왔었던 지수 자체가 지금 밀리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뭐 너무 무섭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투자를 선행적으로 막 저가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좀 안정적인, 그러니까 현금을 좀 어느 정도 확보해 두고 여기에서 경기 침체 이슈가 좀 퇴색이 될 때, 흐려졌었을 때, 증시가 다시 반등을 세게 나올 때, 그때 추격 매수를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하이 운임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라가다가 다시 재차 하락 전환을 했어요. 이러면서 해운 관련해서도 섹터가 좀 부각이 됐었죠. HMM을 필두로 해가지고 운임지수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경기는 좋아지고 있고 해운업이 좀 더 활발해지면서 이런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됐었는데, 다시 하락된다라니까 악재를 굉장히 세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동 분쟁에도 이 부진한 물류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국은 뭐 지금 좋은 것 같았는데 안 좋았다.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안 좋을 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중국은 처참하죠. 2, 4분기 5% 성장 미달이 됐고 주요 부동산 지표는 부진한 상황이고, 인민은행에서는 금리 인하 뭐 이런 이슈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한 시장의 변동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엔화 뭐 위안화 뭐 이런 것들도 뭐 달러가 약세가 될 것이다. 글쎄요, 여기에서 힌트를 찾아보면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오늘 현대차, 기아가 좀 밀렸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접근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저는 지금 손절 라인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고 접근을 하는 건 유효하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은 가능하지만, 지금 이렇게 대대적인 하락이 시작이 될 때는 좀 조심하면서 들어가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PC 물가가 안정이 된다. 전반적으로 저축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값은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잉여 저축이 거의 다 방출이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에 미국에서 먼저 지표들이 나오는 것과 별개적으로 먼저 선행적으로 백악관에서도 이런 지표들에 대해서 예견을 하고 경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게 되는데, 파월의 입에서 앞서서 앨런 장관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재무부 장관이 말을 어떻게 하는지, 백악관에서 먼저 무슨 말을 때리는지 얘네들은 알고 있어요.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근데 별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지금은 확실하게 시장에서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BOJ 아까 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었던 엔화 관련해서 트레이드 청산을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유가 있는데, 뭐 저는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악재는 악재로 계속적으로 증시를 하방 압력을 높여가는 그런 요인들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증권가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죠. 2700포인트는 그래도 방어를 해줄 거야 라고 했는데, 그거를 오늘 거차없이 그냥 때려 부셔버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진짜 오늘 미국 증시의 영향에 따라서 저는 업등락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박스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진짜 테마적인 접근, 트레이딩 접근이 아니고서야 본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자산을 약간 회피하는 그런 심리가 지금 불러일으켜졌고, 계속 언급을 드렸었던, 그러니까 패닉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 SK하이닉스가 10% 빠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결론을 뚜껑을 까놓고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저는 지금의 불확실성이 예견되어 있었던 것들이 결국에 번지점프대인지 로켓 발사대인지 이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번지점프대로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어느 정도 방어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전략을 세워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추천을 드리기보다는 저는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점검의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저는 잠시 쉬었다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저께 그 미국 증시 상황을 돌이켜 보면서 오늘 쉽지 않은 시장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이렇게 처참할 수는 없었었죠. 근데 그 처음 방송에서부터 제가 권해드렸었던 거는 제가 약간 보수적인 성격도 있겠지만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진짜 안전한 건 없을 것 같아요.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성향이 맞는 부분도 있고 방어적인 성격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방어적으로 투자할 바에야 차라리 예금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방어적으로 50% 정도는 차지를 해놓고 그 이후에 공격적으로 20% 정도 내지는 10% 20%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놓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간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은 제가 처음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재점검의 시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방산을 보도록 할게요. 방산은 저는 굉장히 방어력이 강한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멘텀도 굉장히 해외 수주 모멘텀이 아직도 유효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 계속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방산 관련해서는 저는 굉장히 저평가는 아니지만 어느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는 많이 올라와 있는 부담스러운 레벨까지 올라와 있긴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잠깐 돌이켜서 섹터 내에서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목들을 보게 됐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네, 하나에어로 스페이스를 빼놓고 얘기를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종목을 굉장히 좋게 봤었던 이유가 저한테 큰 수익을 줘서 라고 생각을 해보기보다는 이 종목 자체가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잘 벌었고 지금도 잘 벌고 있고 앞으로도 잘 벌 거라는 그리고 하나에서 굉장히 밀어주고 있는 우주항공과 거기에다가 방산까지 곁들여가지고 수주 모멘텀까지 살아있는 이런 종목들에 봤었을 때 더 못 갈 것 같다라고 하다가도 30만 원을 그냥 뚫어버리는 그런 강력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약에 그 종목들을 만약에 포트폴리오 내에서 방산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눈여겨보셨다가 이 방산 섹터를 한 종목 정도는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가격적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의 상승분을 반납을 했어요. 반납을 했지만 그래도 제가 처음 말했었던 시점이 아마도 7월 초였었을 겁니다.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던 섹터가 방산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종목 하나만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7월달 기준 월봉으로 보도록 할게요. 월봉 같은 경우에 몇 프로 가까이 상승을 했었었냐? 그럼 시가 대비해가지고 거의 3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고 8월달 오늘 주가가 밀렸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상승폭을
크게 반납하지 않았었다라는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7월과 8월은 결국엔 실적 시즌이에요. 실적으로도 증명을 해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월봉으로 봤었을 때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 한 달간 굉장히 무서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에 못 뚫을 것 같았던 4만 원 라인을 돌파를 하더니 증권가에서 제시를 했었던 5만 원과 목표 주가 5만 원 내지는 5만 5천 원까지 갈 것 같다. 라는 그런 긍정적인 리포트 속에서 순항을 했습니다. 순항을 하면서 오늘은 전반적인 지수가 밀리면서 조정이 들어왔지만 저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은 최대한 본인 투자 철칙에 맡겨가지고 그런 것들을 잡고 대응을 한다라면은 저는 이런 아까 하나이오로 현대로템 혹은 제가 추천드렸었던 코치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로도 저는 충분히 수익을 올려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치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AS를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추천한 이후에 그 목표가를 찍었습니다. 3만 원까지 찍고서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지금 121선 지지를 받았다라고 확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주 장을 오픈을 해봐야 되지만 지금 박스권 매매를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22,000원 라인을 무너뜨리지 않는 이런 가격 전략을 좀 제시를 드리고 싶은데 22,000원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목표가는 좀 타이트하게 길지 않게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먹는다라는 부분보다는 25,000원 정도까지의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은 약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5% 내지는 10% 정도를 보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장기 투자 관점에서 30% 내지는 50%, 100% 정도의 수익 혹은 그 이상을 텐베거 이런 것들을 노리시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000원의 라인을 지켜준다라는 가정 하에서 25,000원 타겟팅 잡고 15% 정도의 수익률을 저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동안 굉장히 약했었던 방산이 다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항공우주는 밀렸었지만 지금은 26일부터 실적 기반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세게 올라왔습니다. 거의 20% 이상의 수익을 이렇게 축 치고 올라왔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만 원대 오면은 그냥 포트에 좀 담아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서 지금 가격대에서 충분히 더 갈 수 있냐 못 가냐라고 했었을 때 1년 후의 주가를 보면은 결판이 나올 것 같다. 지금 5만 7천 원 라인 여기를 이제 재차 뚫어주려고 하는 시도가 나올 거예요. 그 돌파를 시도를 할 때 이런 트라이가 있었을 때 저는 돌파 매매를 시행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 좋았었던 흐름이었던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느 정도의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흐름이지 않나. 결국에는 20만 원의 가격대를 얘는 지켜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선다라고 하면은 정고점 갱신을 하려고 트라이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노려봐야 되는 부분이 어떤 시점이냐라고 했었을 때 방산 관련해서는 조정 시에는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종목을 선택을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5종목 하나 시스템까지 있겠죠. 근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트에 조금씩 물량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저는 접근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어적으로 저는 포트에 담아가는 그런 전략 5 내지 10% 정도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방사는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포트를 운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그런 원전이라던가 아니면은 폴더블 폰 혹은 아니면은 오늘 좀 반등을 했었던 엔터 게임 이쪽 관련해서 건드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 중에서 성장적으로 그러니까 텐베거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무엇이 있었을까를 눈여겨보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됐었을 때 수혜가 어떤 종목이 될 것이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저는 주저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기타 다른 종목들 바이오가 지금 강한데 그런 종목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로봇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봇을 지금 현 시점에서 말하는 것이 맞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추세적으로 로봇 대표 종목들이 제가 세 종목이 있다고 그랬었죠.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현대 로보틱스, 얘는 비상장입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대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만 원대에 머무르던 주가였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한번 줄여서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3만 원대를 돌파를 못하고 2만 8천 원 거기에서 계속 저항을 받으면서 힘들어하던 종목이 지금은 텐베거가 됐죠. 20만 원을 훌쩍 넘어버리는 주가를 형성을 했다가 지금은 추세적으로 단기적이라기보다 한 3개월 가까이 이렇게 쭉 빠지는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15만 원을 돌파 안착을 해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레인보우는 저는 기술력으로 좀 증명을 해보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가격적인 부분에서 14만 원을 이탈하면서 우려감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더 못 빠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물어본다라면은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성장주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로 봤었을 때 저는 12만 원이라는 손절가를 지켜준다라면은 저는 다시 한번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테슬라라던가 아니면 빅테크에서 로봇 관련 이슈가 부각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섹터가 로봇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두산 로보틱스, 뭐 지금 두산 그룹 관련해가지고 뭐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고 노이즈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종목을 접근하기보다는 레인보우라던가 아니면은 제가 저번에 추천을 드렸었던 SPG 괜찮다라고 했는데 주가는 빠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 관련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제가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죠. 근데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종목을 지금 현 시점에서 보는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포트에 조금씩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듭 강조를 하고 싶고,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에도 지금 SPG도 지금 가격대가 22,000원이 무너지면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지금 현 구간, 현 레벨에서 저는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44,000원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적인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했었을 때 지금 증시의 하방 압력 속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저가가 지켜준다라면은,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22,000원을 지켜준다라면은 저는 크게 반등을 대차게 해줄 수 있는 섹터가 로봇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봤었을 때 이 하락 추세, 그러니까 이 돌파 시점에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27,000원대가 돌파가 된다, 25,000원 이상으로 올라타고 그런 상승 흐름이 추세적으로 계속될 것이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자금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 때 들어가도 추격 매수를 해도 늦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바닥에서 잡고 싶다라는 분들은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잠시만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을 준비하면서 혹은 제 자신을 돌아봤었을 때 앞으로 어떤 종목이 갈 것인가 산업군을 살펴보고 거시적인 환경을 살펴본 이후에 업종을 살펴보고 거기 내에서 강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섹터를
그리고 종목들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좋다라고 해서 지금 좋습니다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그에 선제적으로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게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이제 시청자님들한테 뭐 기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벌써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이었는데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그러니까 그 첫 방송에서는 방산을 얘기했었고 로봇을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 이제 조선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조선업이 중국에 조금 밀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수주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슈가 항상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선은 지금 실적 기반으로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턴어라운드 됐다, 슈퍼사이클이 도래한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유추해 봤었을 때 지금 다시금 과거의 영광을 지금 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이 도래하지 않았나. 지금 지수가 많이 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선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힘이 빠진 모습이 아니고 그래도 굳건하게 버텨주고 올라가려고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에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 관련 수혜주라고도 말씀을 소개를 드렸었는데, 트럼프가 안 되더라도 중국산 선박에 대한 규제 조치는,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미국에서 나와줄 거예요. 그렇다면은 미국발 선박 수주 관련해 가지고도,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조선업은 굉장히 강합니다. 중국, 일본, 한국 이렇게 3파국이 그런 경쟁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중국의 제재가 들어가면 우리나라로 그리고 일본으로도 수혜가 가능하겠지만 한국 조선업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 왜냐하면 종목들이 압축이 많이 됐어요. 많았던 종목들이 압축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주 물량도 증가하고, 그러면은 결국엔 실적 베이스로 해서 계속적으로 기업은 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들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 휴가 시즌을 맞이해서 파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항상 뉴스에서 항상 나왔고, 이런 노이즈가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뭐 삼성중공업을 필두로 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채워주면서 이런 이슈들이 지금 거의 해소가 되었다, 완벽하게 없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저는 조선 관련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방산과 결합을 했었을 때 뭐 하나오션이라던가 HD, 한국조선해양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 같은 경우에는 좋은 흐름을 이어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지난 주봉으로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뭐 안 좋았다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강하게 16% 가까이 상승을 해주는 이런 주봉의 흐름을 보시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시점이 이 시점이었을 것 같아요. 7월 달 전에, 그러니까 2주 전이었죠.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시작했다라고 하더라도 17만 4천 원이었던 주가는 지금 20만 원을 넘게 올라와 주고 있고,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대미포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시가 대비해서 9만 6천 원 대비해가지고 지금 11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 그러니까 기대 수익 이상으로 지금 단기성으로 트레이딩 하셨던 분들이라도 저는 이런 종목들을 건드렸었을 때 저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누적해 갈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중공업도 오늘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만 그래도 시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크게 올라왔던 모습, 그리고 제가 추천드렸었던 그 하나오션 관련해가지고 잔잔했죠. 잔잔했는데 어저께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었고, 저는 이 종목 얘기를 드렸었을 때 33,000원 타겟팅으로 잡고 박스권 매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바닥에서 잡는 거를 좋아하지만 제가 잘 잡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기초 체력을 먼저 확인을 한 이후에, 그런 이후에 이렇게 박스권 매매로 충분히 10% 15% 정도의 수익은 손쉽게 올릴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선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드렸었던 이때 그 19일이었나요? 19일 날, 19일 날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빠지니까 걱정을 했었다가 제가 그 다음 주에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죠. 26일 날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이 종목으로 수익 충분히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저께 크게 올라줬고, 오늘도 좀 빠졌다라고는 하지만 이때 매수를 했다라면, 월요일 날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3만 1,000원의 그 시가 대비해서 결국에 수익권이었어요. 그리고 10% 가까이
수익을 줬다가 지금 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조선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 투자에 대한 해답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방산 조선 관련해서는 방어력이 굉장히 우수하니까 이쪽으로는 계속 공략을 해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는 공격적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분히 저가 매수를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로봇은 추세적인 전환이 일어났었을 때 그때 추가적으로 달려들으셔도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던 식료품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식료품은 이쪽도 좀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섹터죠. 정말 잔잔하고 수익을 제대로 줄래야 줄 수가 없는 그런 섹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 실적 베이스, 펀더멘탈이 뛰어난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해외 수주가 아니죠. 해외 그 수출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폭발적으로 K푸드가 과연 전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지난주에 좀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K푸드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가 되고 있고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빠르게 넘어가는데 파리올림픽에서도 지금 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 잘하고 있는 만큼 K푸드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그리고 올림픽에서는 이런 이슈들이 있죠. 음식이 맛이 없네 혹은 부실하네 이런데 우리나라 선수단 굉장히 음식 잘 나온다. 그러면서 다른 타국의 선수들이 우리나라 거기 먹는 데서 먹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K푸드 김치 관련해서도 어저께 짠 뉴스에서 MLB 그 메이저리그 2부 리그에서 김치 홍보 이런 것들이 마케팅들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경쟁력이 K푸드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뭐 해운업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운임 지수가 떨어지고 뭐 안 좋다 뭐 이런 여파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가격 정가가 다 됐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판가 인상도 했고 그러니까 식료품 관련해 가지고 저는 관심을 가져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종목들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추천드렸었던 하이트 진로를 볼게요. 딱 보게 됐었을 때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월요일 날 만약에 제 방송을 보시고 접근을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이 시가에 들어가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24,400원대에 공략을 해보셨던 분들은 없겠지만 어느 정도 그러니까 121선을 돌파를 하는 걸 보고 접근하셨던 분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6,600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승 흐름에 편승을 하셨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을 결국에는 빨간불을 켜놓고 있는 계좌 상황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재미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그리고 소주 판매량이 뭐 계속 늘어나겠냐 뭐 이런 의구심이 드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종목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10% 정도의 수익은 가볍게 챙겨갈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라면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삼양식품 그동안 좋았으니까 앞으로도 좋을 건가 벌써 선반영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마침 61선을 찍어줬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 구간에 약간의 부담스러운 밸류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겠지만 저는 이 가격대가 58만 원 라인대가 다음 주에 지켜준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롯데웰푸드 좀 오늘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네요. 좀 당황스럽네요. 저도 지금 당황스러운데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가 밀렸습니다. 오늘 확 빠졌습니다. 확 빠졌는데 롯데웰푸드는 올해가 아니고 3분기부터 올해 2분기 때가 아니고 3분기부터 확실히 화끈하게 좋아질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15만 원대의 가격대를 지켜줬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 주에 주가 추이를 한번 지켜보시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저도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수출 모멘텀이라던가 아니면은 인도 쪽 관련해가지고 매출이 점진적으로 늘어난다라면은 아주 재밌는 그런 주가 흐름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빙그레 또한 오늘 밀렸습니다. 뭐 안 밀린 종목이 없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식료품 관련해가지고 저는 방어를 선제적으로 잘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추천해서 뭐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방어를 잘한
잘한 그런 시점이지 않았었나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 구간, 현 레벨에서 저는 오늘 뭔가 뭐 반도체라던가 아니면 바이오라던가 새로운 섹터를 뭐 공략을 하기를 권해드리기보다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 이 섹터에 관련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공략을 하면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고 거듭 강조를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거듭 강조를 드리지만 미국 증시가 밀리면 우리나라 지수도 한없이 밀립니다. 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표 뭐 FOMC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지금 이제 픽 이벤트들이 뭐가 남아 있나라고 했었을 때 이제는 뭐 제조업 지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실적 시즌 관련해서도 이제 그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있고 그렇다면 글로벌 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월요일 날 10시 45분에 중국 7월 차이신 서비스업 구매 관리 지수 뭐 이런 것들은 지수에 큰 영향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ISM 7월 비제조업 그러니까 고용 신규 수주 물가 구매자 지수 이때 있고 11시에 있고 미국 증시에서 그리고 에너지 결과 이런 것들은 솔직하게 지수에 아주 큰 영향은 없어요.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동 지역에 그런 이슈가 불거지면은 유가가 튀어야 되는데 유가가 안 튀었어 경기 침체 부분을 더 많이 반영하고 있다라는 걸로밖에 해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연은 총재의 연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금리 인하 벌써 선반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지수가 들어올릴 만한 큰 이슈 그리고 지표 발표가 부재하다라는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적 발표가 있어요. 미국 증시에서도 여기 보시면은 뭐 타이슨 푸드라던가 바이오엔테크 뭐 캐터필러 이런 종목들이 줄줄이 발표가 있겠지만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겠죠.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결국에는 실적 수요일 날 눈에 확 들어오죠. 하이브, SM 뭐 이런 종목들 엔터가 오늘 띄었는데 저는 지금 딱 봤었을 때 엔터를 만약에 무슨 종목 너 같으면 사겠니? 라고 했었을 때 하이브가 좀 좋아 보이긴 해요. 좋아 보이기 가격적으로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인데 지금 추천을 드리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그렇지만 하이브 주주분들 좋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 진이 전역을 했고 앞으로 이제 10월 달부터 줄줄이 애들이 전역을 합니다. BTS가 완성체가 되는 순간 1년 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좋은 비전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비전 2.0 관련해서도 지금 주가가 반응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밀리고 있는데 엔터가 지금 반등이 세게 들어왔다. 실적으로 한번 증명을 해 보인다라면은 주가가 다시 한번 펌핑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모레퍼시픽을 화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게임 관련해서 튀었다 그랬는데 위메이드 보이고 뭐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관련해서 계속 좋았었다. 수출이 좋다. 그리고 미국이나 아니면은 중국이나 이런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고 수출이 좋아지고 있고 화장품 많이 팔리고 있어. ODM, OEM 업체들, 뭐 코스백스라던가 이런 종목들 좋을 거야 라고는 하지만 실적을 까봐야 되는데 그 기대감들로 지금 어느 정도는 주가가 방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선제적으로 지금 이런 그 NC소프트의 월요일 날 실적 발표라던가 이런 이슈들 그리고 목요일엔 펄어비스, 뭐 카카오, 스튜디오 드래곤 뭐 이쪽 관련해서도 지금 줄줄이 그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도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주식 네이버의 금요일 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목요일 날 카카오. 근데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코멘트는 하지 않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런 실적 시즌 이런 것들을 관련을 해서 저는 어느 정도 지금은 크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의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라면 현금 확보를 좀 일부 해두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었던 이 섹터를 무조건 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현금을 보유했다가 그래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실 분들 바닥에서 잡고 싶으신 분들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코멘트를 드리고 싶고 결국에 다음 주 금요일 날 방송에 또 뵙겠지만 지금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좋은 투자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면서 응원을 하면서 오늘 방송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